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서 시장에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찐 반등인지 개미꼬식인지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기 앞서서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찐 반등인가 아니면 속임수인가를 주제로 특별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1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그래도 또 연일 시장이 조금 하락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조금 반등 아닌 반등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부터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내년 초까지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항상 한 2, 3일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해주면서 이제 눌림이 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면서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과연 찐 반등인지 아닌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자, 어제 우리 투자분들 사이에서 주무시기 전에는 조금 속상하게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차트를 켜보신 분들은 너무 기분 좋게 오랜만에 좋은 아침을 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빨간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했던 점들을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방송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하루에 있었던 호재와 악재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악재라 매일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이슈가 왜 좀 이제 비트코인을 좀 하락시켰고 시장을 좀 하락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일전에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마로 전문가랑 이제 코인 사고 전문가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오비 거래소가 중국 서비스를 중단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왜 악재로 조금 다가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후오비 거래소가 중국 본토에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15일 날. 15일 9시에 나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슈만으로는 시장을 하락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후오비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코인 인출 관련해서는 1, 2년 정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나왔지 기본적으로는 매매만 불가능한 상태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 인출을 해서 다른 거래소로 옮기고 그다음에 매매를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자, 그래도 이거를 왜 좀 봐야 되느냐. 자, 10월이었죠. 지난 10월에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본토 이용자들의 이용을 막겠다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지난 5월이었죠. 지난 5월에는 역시나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채굴장들을 단속하면서 이 채굴장들 전부 다 불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슈들 역시나 뭐가 문제였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 역시나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금지였습니다. 자, 2년 전, 3년 전이었죠. 2018년, 19년, 17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다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불법이다, 하지 마라. 이래놓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CBDC를 막 개발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자, 왜 그런 불법이다, 왜 통제를 했느냐? 자, 중국 CBDC는 역시나 좀 이제 제 판단에 의하면요, 제 판단에 의하면 중국이 만드는 CBDC는 달러를 좀 어떻게 견제하기 위한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참패를 하면서 그것에 이제 하나의 무기였던 미국의 가장 큰 무기인 달러로 이제 눌러버렸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CBDC를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CBDC가 나오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켜야 됩니다. CBDC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더 인기가 있고 이오스가 더 인기가 있고 이더리움이 더 인기가 있다면 CBDC를 발행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금지를 시켰다.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불법이다, 통제를 한다 이제 말을 했는데, 뭐 이런 뭐 입출금 안 된다, 이제 거래 안 된다 이런 이슈로 좀 이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들여다본다면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자, 후오비에서 이제 앞으로 1, 2년간 코인 인출은 살려두겠다라고 했지만 중국 본토의 이용자들은 출금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 중국에 있는 중국 본토의 이용자들,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자기네들이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자,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은 뭐 인터넷도 우회를 하죠. 우회를 하고 뭐 이제 저기 너튜브도 안 돼가지고 막 자기네들 거 만들고 막 뭐 이런 움직임 보이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탁 이제 사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현금을 사서 매매를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빠르게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유일한 수단이었고 가장 또 큰 거래소다 보니까 그런 길들이 막히다 보니 중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좀 현금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공격적으로 또 매수할 타이밍에는 빠르게 현금을 입금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이제 활발해지겠죠. 거래량도 많아지고. 자, 그런데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2018년도에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자, 2018년도 1월 달이었어요. 갑자기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움직임이었냐? 자, 그때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셨던 박상기 전 장관이 그냥 다 막아버리겠다. 그죠? 암호화폐 시장 뭐 다 그냥 불법으로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 걸로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로 외국 투자자들의 매매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가장 큰 주요 이슈였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그때는 한창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이제 국내에 코인이 더 이제 비쌌던 뭐 대충 20%, 30%까지도 이제 막 굉장히 비쌌었는데 2018년도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트랜잭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채굴 사항을 봤을 때 중국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좋았던 시장이 그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장, 가장 매력적이었던 시장이 바로 국내 시장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자, 뭐 자기 나라에서 채굴을 했겠죠. 자, 채굴을 해서 그다음 이 비트코인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그 중국 내에서는 불법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빠르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매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주면서 시세 차익이 30%, 많게는 50%까지 났던 시절입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뭐 거래소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외국 투자자들의 매매를 막아버리겠다. 자, 여기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고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다시 또 이체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슈가 바로 이 후오비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오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매매가 안 되네?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중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막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약재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풀려준다면, 어떤 이제 뭐 길이 열린다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자금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 큰 자금 이동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이제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있었는지 중국 후오비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악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악재는 악재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악재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끝이 났죠. 그 과정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투자분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투자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과연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과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한 점들이 우리 투자분들을 불안하게 해서 시장이 내려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발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이끌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것들을 투자에서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 이슈를 앞두고 미리 선반영이 돼서 내려가면 오히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잃는 이유도 바로 이 재료 소멸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떠한 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인이 예를 들면 내일 어디 큰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하고 그 급등을 해서 상장하고 나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상장하니까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장의 이슈는 오히려 악재가 됐다. 반대로 나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재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선반영이 돼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했냐면, 자, 우선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라는 거는 그 긴축 정책을 더욱더 활발화시킨다라는 거고 전통금융을 더욱더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내려갔었죠. 그런데 그 불안감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속화되고 전통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위험자산으로까지 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바닥 구간이고 올라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 발표와 동시에 다시 매수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또 이제는 고용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가속화하고 내년을 금리 인상을 3회, 3번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동안 테이퍼링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했던 투자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3회가 아니라 5회, 6회, 7회 하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일단은 3회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3회를 하려면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2월인데 내년 3월과 4월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엄청난 상승을 또 내고 하루 만에 또 몇백 %가 급등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미 그럼 긴 시간 동안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네. 그 동안에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면 가격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로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월 의장이 이 FOMC 회의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냐면 암호화폐가 현재 리스크가 큰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바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다만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거는 뭐냐면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달러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암호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또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는 달러와 암호화폐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로 본다면 우리가 불안했던 모습, 그냥 단순히 불안해서 패닉셀 현상으로 커피슐레이션 현상으로 그냥 모두 다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이슈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치적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비트코인의 우선 바닥 라인 구간까지 확인시켜주는 구간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흑과 백, 악재 이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투자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슈를 해석하는 눈,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같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분께서 찐 반등인가 속임수인가를 주제로 특별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또 호재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이슈 어떤 건가요? 오늘의 이슈도 이제 좀 괜찮은 네. 이슈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이죠. 게임 회사 넥슨의 미국 법인에서,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미국 법인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게임 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 바로 이 게임 회사의 가장 큰 매출액이 뭐 95% 이상의 매출이 이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여기서 나오겠죠. 자, 여기 이게 이제 가장 큰 매출원일 텐데, 미국 법인에서, 이게 넥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만 되겠죠. 이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가 아니고 이제 가상 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이슈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좀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은 이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다 가능하겠죠. 일단은 뭐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넥슨의 대표 게임들이죠. 뭐 메이플 스토리, 뭐 그다음에 마비노기나 V4는 뭐 모바일 게임인데 이런 것들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이 게임 회사들의 매출액을 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자주 아시는 뭐 게임 회사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뭐 BJ들, 방송 BJ들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이제 과금을 합니다. 뭐 제가 아는 BJ들만 하더라도 뭐 몇십억은 그냥 뭐 정말 손쉽게 그냥 하루에 막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그냥 과금을 해버리는데, 그 이제 금액대를 전부 다 가상 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 자산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비대하게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제 뭐 이더리움도 살 수 있고요. 이더리움을 살 수 있고, 뭐 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가능하고요. 바이낸스 달러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게임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실생활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할까, 뭐 판단을 해본다면,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은 뭐 조금 나오고, 악재 나오면은 하락만 크게 나오고, 이것이 진짜 호재인가, 뭐 이런 것들로 실제로 시장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느낌이 드실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런 이슈만으로 그냥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넥슨 미국 법인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바로 자기네들이 뭐 그냥 요즘 뭐 가상자산 좀 많이 좀 하기도 하고 거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그냥 매출에 도움되라고 붙여볼까, 이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 실제로 사용자들이 넥슨 법인에 실질적으로 건의를 했고, 사용자들이 이거 좀 해달라, 이게 이제 현금이나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보다도 너무 편리하다 라고 건의를 해서 넥슨 법인이 그렇다면은 검토 후에 승인하겠다라고 해서 검토 이후 괜찮겠다 싶어서 승인한 거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직접 건의를 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그 이슈나 혹은 재단에서의 움직임들은 직접적인 코인 회사들 혹은 코인 재단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서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투자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움직임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떠한 그 편리함을 계속해서 좀 증진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가상 자산을 이용을 해줄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뭐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이 마음 한구석에 가장 큰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는데 없어져 있는, 그죠? 이게 가장 또 이제 큰 불안함이실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호재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 아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실생활과 적용되는 이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비슷했던 이슈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호재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호재 뉴스는요. 네. 이제 어제 제가 호재를 말씀드렸을 때 은행권에서 암호화폐에 진출한다라고 했잖아요. 금융 트렌드, 뱅킹 트렌드가 암호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헤지펀드입니다. 네. 헤지펀드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전통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상당히 좀 관심 있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냐면 세계 1위의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바로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극찬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이슈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투자 시장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왜 좋냐 이런 것들을 극찬했던 이유를 보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동안 피아트 머니라고 하죠. 법정화폐를 대항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것들이 대항을 했었냐? 바로 금이 대항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IMF 때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걸로 막았습니까?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럼 금을 팔아서 우선 대출을 갚자. 자, 이런 식의 정책을 진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이 해지 수단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금은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발언들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비트코인이 뭐가 좋냐? 비트코인은 그동안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거래소의 해킹 소식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블록체인의 문제인가 비트코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거래소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문제가 없었고 그 거래소의 보안 미비로 인해서 해킹당한 것들이 100%였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은행에서 은행 터리범들에게 은행을 도난당했다. 은행에 있는 달러를 도난당했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게 달러의 잘못인가 은행 터리범의 잘못인가 은행의 잘못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달러가 지폐고 현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가져가서 달러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안전성과 보안성에서도 충분히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성연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 세대층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젊은 세대층의 머릿속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몇몇 기성세대들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미래를 이끄는 건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금, 새로운 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즉 어제 FOMC가 끝냈고 제가 방금 악재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그 연준에서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지금 경제가 많이 내려갔고 정말 힘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가속화한다라고 한다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막지도 못하고 테이퍼링도 가속화하고 그렇다면 전체 경제가 또 내려갈 것이고요. 달러를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애매한 위치 속에서 결과적으로 답은 비트코인을 살리는 것밖에 없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오늘 속보가 나왔죠. 이제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계시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다시 또 힘들어요. 자, 힘들면 어떤 걸 해줘야 됩니까? 또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되죠. 그럼 나라의 돈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퍼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퍼준 돈을 다시 한번 나라로 가지고 오는 건데 뭔가 아이러니하고 그거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결국에는 해결책은 비트코인이고 지금 이 경제 위기를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시장에서 이거는 총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호재와 악재 이슈 짚어봤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주시면 실시간 무료 교육 방송과 전문가님들의 교육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찐 반등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그 해답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